안녕하십니까. 풍경이 다르죠. 여긴 집이 아니라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에 오늘 늦게 나왔어요. 늦게 나와가지고 또리네 농장 다 보고 나오더라고. 그래서 조금 더 있다가 가려고 합니다. 이 그 기호라는 거 있죠. 기호라고 하면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를테면은 숫자도 기호죠. 매트릭스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문자열들이 쫙 막 뭐라 그래야 되지? 까만색 화면에 그 초록색 글자들이 막 이렇게 막 올라가는 그게 이제 그 기호란 말이죠. 기호. 그 기호로 어 세상에 해당되는 것을 어 가상으로 이제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마치 인간이 실제로 살고 있다라는 착각을 가지게 만들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깨어나온 주인공인 네오가 펼치는 그 얘긴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그 기호란 말이죠. 수도 사실은 문자예요. 문자. 우리가 쓰는 문자의 일종인 거죠. 문자가 굉장히 추상화된 고도로 추상화된 문자이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내 손이 보이는구나. 이렇게 그 음표 있죠. 음표 4분 음표네요.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되면 높은 음자리표 이런 것들도 다 기호죠. 그래서 어떤 소리가 얼만큼 나오고 하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도로 표지판이 있네 혹시? 도로 표지판이 저쪽에 있을 텐데 표지판에도 보면은 어느 방향으로 꺾을지 뭐 꺾는 게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등등에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 영상이라 지금 이거를 보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길을 보고 계십니까? 길을 직접 보는 게 아니죠? 길이 기호화된 어떠한 것을 직접 보는 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느낌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기호 중에서 이를테면 좌회전 우회전 기호 있죠. 이것은 거의 어느 나라 사람이 봐도 똑같은 기호 아니에요? 그죠? 헷갈릴 일이 거의 없단 말이죠. 그리고 음표도 그걸 배운 사람들이면 이제 쉽게 공감할 수가 있고 음 한데 이런 유튜브 영상도 마찬가지죠. 이것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요 화면에 보이는 것들 그대로 아마 누구에게나 보이고 거의 비슷하게 인식이 될 거니까 누군가 지금 걸으면서 뭐라고 주저주저 하고 있구나. 근데 언어는 언어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뭐랄까 그렇지 않다고 또 볼 수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세상과 이 대응 관계가 언어가 불명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도 여러 이름들이 좀 나올 거예요. 근데 아무 뭐 그 이름에 대해서 겁먹을 필요가 없고 소시르라고 하는 언어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중요한 거죠. 얘기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좌회전 우회전 같은 경우는 거의 필연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를테면 진돗개라는 말 있죠. 진돗개. 진돗개라는 말은 반드시 진돗개여야만 하는 건 아니라 이거죠. 진돗개를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개는 짖지만 개라는 말은 짖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무슨 개소리냐 하실 수 있는데 어, 필연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연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멍멍하고 이렇게 사람 잘 따르고 하는 그거를 개라고 부르는데 미국에선 독이라고 하죠. 독. 그러니까 반드시 개여야만 하는 게 아니라 독일 수도 있고 반드시 독이어야만 하는 게 아니라 개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요것이 예전에는 1대1 대응을 한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여러 개념에서 그 대응 세상과
세상을 그리는 논리적 그림 뭐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 뭐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비트겐슈타인 얘기하면서 그렇지가 않고 사실은 그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딱딱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차이를 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좀 발상을 전환한 거죠.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이를테면은 보세요. 진돗개하고 리트리버하고 다르죠. 진돗개하고 리트리버하고 다른 그 관계 속에서 두 언어의 의미가 생기는 것이고 북극하고 남극하고 다르죠. 북극하고 남극하고도 그 관계 속에서 성립을 한다는 얘기죠. 이등병하고 상병 이것도 다 군인인데 그죠? 근데 그 관계 속에서 성립을 한다는 거죠. 미세한 차이. 오히려 필연적인 1대1 대응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그 말, 개념들, 기호들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락이 중요하다. 맥락이. 어떤 맥락 속에서는 잘한다 라는 말 있죠. 잘한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와, 잘한다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이제 지금은 딱 듣기만 해도 어떤 맥락인지 대충 아시겠죠. 상황까지 더해진다면 바로 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기호라고 하는 것은 맥락 속에 있다. 그리고 그 권력이 기호화가 된다라는 말을 보들리아르라는 사람이 했거든요. 한두 번 얘기한 적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얘기도 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기호가치라는 말을 해요. 문화 권력이 기호가치, 사용가치, 상품가치에서 기호가치. 기호가치라는 것은 벤츠를 생각하면 돼요. 벤츠를 보세요. 벤츠가 예를 들어서 100원을 하고 국산차가 10원을 한다고 하면은 그 안에 기술력의 차이는 그만큼의 차이가 아닌데 왜 그만큼의 차이가 났느냐? 벤츠라고 하는 기호, 사회 속에서의 기호, 나 벤츠 타고 다녀 라고 하는 기호. 그러니까 이제 뭐 음표, 뭐 도로 표지판, 뭐 언어에서 시작된 기호를 조금 더 확장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기호, 사람은 기호화된 것을 인식을 하죠. 기호화된 거 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소통을 하고. 근데 이제 그 기호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자의적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기호가 가지는 의미도 방금 말씀드렸던 보들리아르라는 사람이 말했던 기호 가치, 이것은 기호 자체가 그 자체로 문화 권력을 상징하고 또 이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나타내 줄 수 있는 기호로 작용할 수 있다. 기호에 대한 다양한 얘기들을 주저주저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